아, 예, 방사선생물학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일부 하고, 많은 분들이 그 표 같은 거, 단어 같은 게 또 생소하고, 내용이 어렵다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방사능이 위험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책을 요 앞서서, 1시간가량 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자, 이어서, 그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 방사선생물학 들어가겠습니다. 30그레이의 X선을 전신 조사한 생쥐의 조직 변화해서 창자샘 세포하고 육모 세포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멈춰 놓겠습니다. 중추신경장애 증후군 15그레이 이상의 대선량에 피복되면 신경계와 혈관계 장애로 5일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15그레이. 근데 이제 요거에 앞서 갖고 또 위험하다고 한 내용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중추신경 장애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 최악은 이제 15그레이라 그랬는데 보통 5그레이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죽음을 또 얘기하는 게 7그레이인데 중추신경 장애는 이제 더 15그레이까지 간다 이러는데 어쨌든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5그레이를 기점으로 해갖고 어떤 피폭량이 그런 폐해가 나뉜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서의 중추신경 장애 증후군에 대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주로 동물 실험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50그레이의 전신조사로서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존 기간은 선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그 시간하고 이제 아주 얽혀 있죠. 50그레이 이상의 선량은 머리 부분 조사 또는 전신 조사를 할 경우 뇌 척수막, 맥락 얼기, 뇌 등의 혈관 주변 또는 실질 조직에 과립 구성 침윤 현상이 보이는데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침윤 정도는 확대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전에 5그레이드도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이제 나뉘는데 7그레이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다라는데 왜 50그레이가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을 갖고 테스트한 경우는 미미하고 이제 동물 실험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만은 그 인체가 상당히 이런 것을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있다 해서 킬러세포로 불리는 이제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도 외부에 세균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적절하게 이제 뮨 시스템이라 해서 면역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가립구의 침윤을 볼 수 있으나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는 단핵구 및 조직절편을 탐식한 대식세포에서도 침윤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혈관 및 모세혈관의 장애가 일어나 출혈, 모세혈관 내피에서의 공포 형성, 혈관염, 모세혈관의 투과성 변화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중추신경계 장애 증후군에서는 의 치사는 직접적으로 신경세포의 변화에 기인하고 두개내의 압력 상승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58년 로스 알모스에 있었던 핵임계 실험 도중 한 작업자가 중성자와 감마선에 전신 39에서 49그레이 선량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나 부분적으로는 120그레이 이상의 선량이 신체 부위에 피폭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폭 직후에 받은 충격으로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8시간 후에는 혈액 중 림프로 관찰할 수 없었으며 대량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배뇨가 완전히 중지되어 사고 35시간 후에는 사망했다. 중추신경장애 증후군에 의한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치사는 분명히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머리 부분만을 조사한 경우에는 전신조사의 경우보다 대선량을 조사해야만 치사에 이르게 된다. 이는 중추신경계와는 관련이 없는 신체의 다른 부위의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거 제가 전번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혈관으로부터 혈액 노출이며 뇌 속의 유액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뇌압이 항진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같은 형태의 치사는 뇌혈관 증후군이라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분자사 분자사는 기억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혹시라도 두 번씩 말씀드린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시는 내용이면 동물이 수백 그레이 이상의 전신조사를 받게 되면 피폭도중 또는 직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나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활성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다량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세포 및 세포 조직의 기초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이 불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사망 원인은 분자 수준에서 기능 상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자사라고 한다.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체내에 있는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들, 비타민들이 우리 인간들은 이제 외부에서 먹어줘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많은 그 항해사들 또 그 짐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질이라든가 기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열사병이나 쓰러졌는데 그 비타민 C를 주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단순히 이제 레몬 물을 먹였을 뿐인데 견뎌냈다. 이런 방사선 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백혈병이 부분이며 그 밖에 폐, 난소, 유방, 뇌하 수체 등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고 있다. 저선량률이 방사선을 연속 조사할 경우 0.1g의 그러니까 0.1g를 이제 매일 조사할 경우 선량률로서 종양 발생률이 상승하며 난소 종양은 0.01g per1 정도로서 발생률이 상승한다. 이는 방사선 조사가 반드시 종양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방사선을 조사받지 않은 동물에 비해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방사선 생활 하에 살고 있고 어떤 곳을 가면은 그 피폭량이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악성 종양 발생률은 방사선의 종류, 선량률,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며 신음동물의 종류, 계통, 연령, 성, 사육 상태 및 그 밖의 유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도 현저한 영향을 받는다. 생쥐 중에서도 C57 및 RF 계통에서 악성 종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X선에 피폭된 RF계 생쥐 백혈병 발생률은 다른 계통에 비해 2배에서 4배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라는데 제가 이제 카페를 차리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방사선, 엑스레이, 피폭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 했더니 비웃으실 분도 있죠. CT 촬영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노출량이고 이따가 이제 뒤에 보면은 이 그 CT에 대해서 좀 나오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운명하신 곤도 마코토라는 분의 책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사실치까지 반복이라는 책에서 보면 요즘 짤로도 많이 나왔는데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도 암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생쥐 실험에서 2.83g의 1회 조사는 6에서 8%의 자연 발생률과 유사한 14%의 발암률을 나타내지만 4.75g의 조사에서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로 증가되며 더욱이 같은 선량을 사회간격으로 사회에 분할 조사할 경우 발암률은 2배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양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극히 저선량 조사에서는 한계 선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몇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 선량이 관찰되지 않는다. 생쥐의 유방암은 자연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유발되며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실험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림 4-4에서와 같이 0.25 그레이에서 4.0 그레이 조사에서 발암률은 선량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4그레이 이상이 오히려 감소한다. 부분조사 실험에서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 발암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내분비 기관 부위의 종양 발생의 경우에 예외가 많다. 방사선에 의한 종양 발생은 외부 조사보다 방사선 물질에 의한 내부 조사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보시면은 내부 피폭, 외부 피폭에서 이제 많이 내용이 나왔지만은 방사는 위험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책에서는 이제 내부 피폭과 이제 뭐 외부 피폭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게 나오죠. 이들 방사선 물질을 흡입, 음식물, 상처, 주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며 특히 특정 장기와 친화력이 있어 내부 피폭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어떤 특정 메탈 금속류가 있겠죠. 금속류. 이제 금속류 중에는 뭐 모든 건 그러지는 않습니다면은 헤비메탈,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게 무거울 중이라 그러겠죠. 무거운 금속 중에 자 인체에 들어와서 이 금속이 뭐 펼치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인체 내에서 펼치는 어떤 영향들 사이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파장에 의한 영향이 이 중금속과 뭐 어떤 그러니까 이펙트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요?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뭐 양성 되먹이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데 쓰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지 않고서 하늘에다 뭐 주기적으로 미친 듯이 특정 뭐 심지어는 철가루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우리 대기에 분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조직장기에 대한 영향 0.5그레이 이하의 방사선 피폭은 신체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으며 임상적인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0.5그레이 이상의 방사선 피폭은 림프구나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며 선량이 높아질수록 조혈계나 장상피, 피부 난소, 정소, 수정체 등의 장애를 받아 감염이나 설사, 탈모, 불임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 피폭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직은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이다. 피폭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세포가 소실되어 급속한 재생에 의해서 보충되는 세포 집단을 재생세포계라고 한다. 줄기세포는 조직을 구성하는 많은 세포를 만든다. 림프구가 증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낮은 선량 피폭에도 세포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뭐 피폭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장시간 이어질 시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방사선 장애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역치 threshold value라고 한다. 1906년에 엘 트리본듀가 실험 결과를 법칙화한 베르고니 트리본 듀의 법칙은 생체의 방사선 감수성에 관한 개념적 법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세포에 미치는 방사선의 효과는 세포의 신생 능력이 큰 것일수록 세포 분열의 주기가 긴 것일수록 형태적 및 기능적으로 미분화한 것일수록 유약세포일수록 방사선 감수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이제 점점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이 빠르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어렸을 때는 이제 성인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만큼 자라려면 이런 생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어린아이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방사선이 어떤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직의 방사선 감수성 매우 높다, 중간 정도 낮다, 매우 낮다 했는데 세포 분열 빈도를 보는 거고요. 조직은 림프 조직, 조혈 조직, 난소, 정소, 정상피.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제 불임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높다. 이 방사선에 우리가 지금 많이 노출된 것은 아닌가. 방사선 감수성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중간 정도 낮다, 매우 낮다 이렇게 있는데 자, 림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시에는 우리가 참 면역하고도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구강상피, 피부, 모낭상피, 방광상피, 식도상피, 수정체, 뇨관상피 해갖고 이것도 방사선 감수성이 높다.
한 중간 정도가 나오는 것이 결합 조직, 성장 중인 뼈 조직 이런 데서는 한 중간 정도의 방사선 이제 감수성을 보이고요. 이제 낮은 것은 뼈 조직, 땀샘 상피, 간 상피, 이자 상피, 갑상샘 상피, 부산 상피해서 이제 방사선 감수성이 이제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낮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이 이제 요오드가 있겠죠. 방사선 요오드. 뭐 우리 몸은 그것을 뭐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자, 신경 조직하고 근육 조직은 이제 세포 분열에 이제 그 방사선 감수성이 이제 낮다 이렇게 나왔고요. 전신 피포구 장기 조직장애 추적 역치를 나왔고요. 자, 이완, 사망, 위장장애, 관절성 폐렴 해갖고 영양은 일시적 불임, 영구적 불임, 조혈계 기능 저하, 피부 발작, 피부 화상, 일시적 탈모, 백내장, 뭐 시력장애 해서 쭉 나오는데, 네, 잠깐 여기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역치를 보고 뭐 0.1그레이부터 해서 마이너스, 뭐 0.1그레이 해서 마이너스 6그레이, 뭐 영구불임, 뭐 정소난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예전에 그 바지에다가 핸드폰을 넣으면은 불임의 원인이다 해갖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고 저는 태어나갖고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바지에 주머니에다 넣은 역사가 없어요. 뭐 그래서 뭐 정자가 건강하다 이런 거를 떠나갖고 가장 받기 쉬운 곳에 이것을 두 개 위에서 나왔던 일종의 뭐 특정 뭐 엘리트 그룹들의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저 턴오프 TV가 바지에다 핸드폰 넣는 거 봤는데 이것은 그 항공 모드, 비행기 모드라 그래서 꺼 놓죠.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혈주익에 대한 영향인데요. 일반적으로 유약한 세포 또는 발달 정도가 낮은 세포일수록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크므로 골수와 치라 등의 조혈세포와 생식세포를 만드는 고환과 난소가 가장 큰 장애를 받는데 방사선의 종류, 조사량, 조사 시간, 기간, 조사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일단은 이런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어떤 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뭐 저는 특정 회사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도 뭐 에어팟이라든가 뭐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못 가갖고는 뭐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조혈 조직인 적색골수는 뼛속에서 존재하는 젤리 모양 조직으로 적혈구와 백혈구, 림프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며 황색골수는 백혈구의 일부를 만들어낸다.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벌써 이 기능이 좀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 이런 것을 떠나갖고 특정 약물을 먹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참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미리 알고 6개월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구충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과용을 하게 됐을 때는 혈구들이 죽는 범혈구 감소증에 걸린다 라고 제가 몇 년간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골수 중의 적색골수의 비율은 출생 시에 가장 높으며 성인이 되면 척추와 사지 말 단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선 감수성이 높다. 다시 한번 어린이들은요 웬만하면 핸드폰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활성산소를 생산하는 침입세균을 탐식하여 제거하며 T셀, B셀 그리고 NK, 내추럴 킬러 셀 등은 각종 항체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한다. 혈소판은 골수의 거액구에서 생산되는 유형 성분이 한 종류로 응고되며 제열 자격을 관여한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들으면은 상당히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자, 사이토카인. 여기서 사이토카인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사이토카인이 일어나갖고 뭐 염증 반응성 물질로서 나쁜 세균들을 제거를 하고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냐? 이 좋은 거를 왜 나쁜 거라고 하는데 뒤에 붙은 폭풍을 봐야죠. 사이토카인은 좋은데 폭풍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사이토카인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신체는 염증성 반응 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체 중에는 제가 이게 소풍 때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저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좀 넘어가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저혈압이 일어난다고. 자, 저혈압이 일어난다는 게 뭐죠? 혈관이 넓어지는 거를 자, 혈관이 넓어지면 저혈압이 생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곳에 아주 넓은 곳을 통과하는 물이 멀리 나가겠나요? 이런 좁은 곳을 통과하는 그 물이 더 멀리 가겠나요? 당연히 혈관이 넓어지면 저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저혈압. 그렇게 됐을 때는 각 장기에 피가 제대로 도착을 하냐 이거지. 피가 도착을 못해. 자,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염증 반응성 물질인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폐혈증이 유발된다 이거지. 폐혈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폐혈증이 썩은 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에 의해서 폐혈증이 100%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방사선에 노출된 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포벽이 녹을 수가 있어요. 녹으면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지만 소포체가 있어. 이 소포체를 우리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 그럽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앞서 설명했지만은 자, 혐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놈들이 그렇지 뭐 밖에서 생활하면 되는데 왜 세포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APT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냐? 이 미토콘드리아가 다 죽어나가는데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 산화그래핀이 이 방사선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증폭.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문제가 퍼져나가는 걸 봐야 돼. 하나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잘 보십시오. 세포 벽이 녹으면 폐혈증이 일어납니다. 요거 제가 한동안 제 카톡 메인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혈계가 방사선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1903년 헤이넥이 인체 조직 중 조혈 조직 생식생과 더불어 가장 감수성이 높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백혈구의 감소 현상에 대해서 보고했고, 그러니까 백혈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 면역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백혈병 발생에 대해서는 일본의 원폭 피폭 생존자나 엑소선 치료를 받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예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초 혈액계의 변화는 1차적으로 조혈계의 장애에 의해서 일어나며 2차적으로 조혈계에 관여하는 신경체 액성 조절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혈계의 기능 저하 역치는 0.5g이며 방사선 장애로 감염, 빈혈, 출혈 등이 일어난다. 자, 골수의 변화, 대선량 조사를 받거나 또는 대량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체내에 받아들이면 골수는 완전히 황폐해지기 때문에 조혈 기능을 상실한다. 보통 골수 연골 부근에서 골수는 감수성이 높고 골단 부위에서 위축성 변화를 일으키며 장골 중앙부에서 오히려 증식성 변화를 일으킨다. 골수의 형태적 변화를 보면 정맥동 확대, 출혈, 저하구 파괴, 골수 부종 등이 보인다. 형태학적 변화는 직접 세포 장애와 유사분열에 관련한 이상으로 대별되고 전제에는 헤크로마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는데 자, 그 홍아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인상 김일훈 선생님이 보신 것 같은데 홍아씨를 볶아 그것을 이제 빻아갖고 요것을 물에다 우려서 마시세요.
기타 조직 기관에 대한 영향, 신경계의 영향, 성인의 신경세포는 부연하지 않으므로 장애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25그레이 이상의 피폭 시에는 혈관장애에 의한 뇌부 종과 출혈이 나타나며 높은 설량 피폭되면 대뇌가 방사성 괴사로 된다. 지금 제가 몇 차례 제 터너필 TV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뇌에 이제 뇌종양이라든가 이제 괴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그 BBB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고 에틸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아무래도 뇌에 좀 퍼진 것 같다. 방사선 치료에 의해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에 손상이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겨 발달 장애가 생긴다. 특히 신경세포의 분열 분화가 활발한 8에서 15주의 태아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아 0.1g의 피폭에도 정신지체증이 나타난다. 지금 최근에 ADHD라고 하면서 이제 뭐 난폭한 성격이 보이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환경과 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형태학적으로 매우 저항성이 크다. 개의 뇌는 그러니까 떠오릅니다. 강아지의 뇌 20g의 일시에 조사하면 3, 4주간의 잠복기 후 뇌혈관벽의 산성화, 절격구 침유. 근데 이거 제 상상이에요. 뇌혈관벽이면은 BBB라 그러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이라는 데가 에틸옥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래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뭐 상당히 길쭉한 무언가로 찔러갖고 손상이 됐을 때 이 뇌에서 벌어진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스파탐을 우후죽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아스파탐이 뇌에 구멍을 생기게 한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오래전에 발표라기보다는 알렸습니다. 이것을 방사성 괴사라고 한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각종 세포에 의해 감수성이 다르지만 골지 퍼크제 세포는 저항성이 강하다. 뇌는 국제성 삼출성 뇌망력을 유발하며 그 국수성은 조사야와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척수신경, 말초신경의 순으로 감수성이 낮다. 각막, 뇌의 대뇌피질, 뇌간, 시상하부 대뇌피질보다 두세 배나 감수성이 높다. 대뇌의 과층세포는 D0 값은 1.15g이며 외압에는 1.0이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뇌부종과 뇌압 항진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척수계의 영향. 그래서 이제 척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감각기의 영향에서 이제 눈이 나왔는데, 이게 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구 부속기관 가운데서 가장 반응이 빠르다. 눈물샘의 장애와 안구 건조증을 발생시키고 이 증상은 조사 후 비교적 빨리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눈에 이제 이상을 겪는 분들은 한번 방사선 피폭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막, 표층성 각막염으로 시작하여 중증에서는 통증을 동반 각막궤양을 일으킨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30g per 2주 정도에서 를 일으키며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경과가 길고 궤양이 재발되기 쉽다. 수정체를 이루는 상피세포는 일생 동안 분열을 계속하는데 사멸된 세포는 있기 때문에 수정체 혼탁을 일으켜 시력저하 원인이 수정체의 혼탁 역치는 0.5g, 시력장애는 1.5g이며 잠복기는 평균 2에서 10년이지만 선량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태아는 매우 낮은 선량에도 혼탁이 생겨 방사선 치료나 진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서 뭐 소설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지만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여 도시는 이제 시티겠죠. 자, 시티 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도시에서 이런 눈이 멀었을까라고 보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환경을 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이 만약에 이러한 뭐 결막이라든가 눈 각막이라든가 수정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상에서 느닷없이 모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뭐 여자 한 명만 이제 눈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원전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야 방사능이 노출됐다. 하지만 방사능을 권총으로 봤을 때 방사선은 총알로 보는데 그 총알이 실질적으로는 원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위장막을 설치해 갖고 설치된 부분을 많이 이제 가리려고 노력을 하죠. 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것을 해야만 될까 이 사람들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인체기관이 장애, 생식샘.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불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인구의 수를 줄이자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가장 맞는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자, 생식샘 인체장기 중에 일시불임, 장기불임, 영구불임.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되죠. 골수, 조혈기능 저하, 재생불량성 빈혈, 소화관, 점막부종, 미란, 궤양, 소장, 고감수성, 피부, 발적수포, 탈모, 미란, 궤양, 위축, 괴사, 수정체, 수정체 혼탁, 백내장, 뇌부종, 뇌압, 항진, 뇌섬유화, 뇌괴사. 그래서 제가 참 뇌를 보호하려고 은실사 모자를 쓴다던가 뭐 구리천 실사 모자를 쓴다던가 하면서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 피폭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방사선을 적절히 막아낼 수 있는 거를 쓰고 있어. 그랬을 때 이제 뇌부종이라든가 뇌압 항진이나 뇌섬유화 뇌괴사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턴오프 TV 홈페이지 안 오더라도 이런 기능성 뭐 이게 많으니까 한번 사보시면 어떤가. 이번에 제가 이제 블랙 뭐 이제 실리카 뭐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셔서 저는 흡족하고 기쁩니다. 왜냐? 그분들은 자신의 빚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아마 검색을 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해보셨다는 분이 있어서 아니 이거 10몇만 원짜리를 이거 뭐 뭐 하여튼 반값에 팔아도 미치지 않냐 이러는데 최소한 택배비하고 포장비하고 이런 거 세금 낼 돈만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이용해 보셔라. 한번 제가 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자, 척수염, 결합 조직은 이제 부종 피부경화, 비후경화, 위축괴사, 허파, 폐렴, 폐섬유증, 간은 간기능 저하, 간위축, 콩팥은 사구체 신염. 자, 사구체 한번 잘 보십시오. 콩팥에 왜 문제가 되고 그 막혀갖고 뭐 사구체가 뭐 뚫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 신경화증, 신장 위축, 방광염, 출혈성 방광염, 방광 위축, 심장은 심막염, 허혈성 심장질환, 뼈, 골경화, 골괴사, 골절, 귀, 난청, 이명, 청각장애 해서 요 중에 몇몇은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방사선 바람. 일반적으로 사람이 피폭받는 방사선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를 제하면 대부분 100 이게 마이크로그레이인가요? 밀리그레이 0.1그레이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다. 방사선은 1에서 2 밀리시버트 CT 검사 시 피폭량은 2에서 8 밀리시버트 정도이다. 이 선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치보다도 낮기 때문에 급성 영향이나 바람 위험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바람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잠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곤도 마코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40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하여튼 뭐 그런 그 제목이 좀 가물가물한데 38가지 방법이었던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CT 촬영 한 번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암이란 세포가 무한적으로 증식하는 장기 기능을 저하시켜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그랬는데 이건 암은 질병이 아니고 어떤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100m를 했는데 숨이 차다 그래갖고 이거 질병으로 치유하자 그래서 막 뛰는 심장을 막 강제로 멈추게 하고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은 연령에 따라 유한율이 높은 질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85년을 기점으로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보다는 사망률이 낮다. 한편 백혈병이나 뼈종양, 뇌종양 등은 어린아이에게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폐경과 함께 발병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골에 가서 이제 과거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인데 이제 그 예전에 참 자궁암도 보기 힘들고 뭐 유방암도 보기 힘들고 이런 게 내 생각에는 아궁이를 뗄 때 여자분들이 이제 아궁이에다 이제 나무 같은 거를 놓고 할 때 이제 다리를 벌리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몸으로 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 열기도 어차피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파장이라 그랬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토션 웨이브장은 항상 이제 왼쪽으로 돌 수 있는 어떤 인공 파장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제 뭐 모든 것은 이제 스핀이기 때문에 그 스핀을 안 좋은 쪽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스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 이제 철을 봤을 때 아이고 저 철에 어떤 뭐 자석이 안 붙는데요 하는데 자석 같은 거를 갖다 대면은 그 자석에 있는 그런 스핀이 그 철에도 전달이 돼 갖고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구난방으로 이 스핀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자석을 댄과 동시에 스핀 방향이 일정하게 한쪽으로 그래서 N극과 S극이 나눠지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현재 와서는 우리 인체의 특정한 물질, 뭐 그래핀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도 저 스핀이 안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 추측치를 내놓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해 우리나라 암 발병률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자, 위암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를 소화액이나 분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맞는 것은 아닌가.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순이었으면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좀 안심이 되고 좀 다행인 게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하지만 갑상선암이라든가 뭐 대장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장암 말고요. 여기 유방암 상당히 좀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는 함부로 떼어나기보다는 우리 갑상선이 제가 이제 피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오다인에 대해서는 요오드에 대해서는 자 했을 때 좋아질 것이다. 특히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곤사법의 발전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참 암은 내버려둬라 이 말씀을 하신 곤도 마코토 분이 참 대단한 게 아닌가 이해가 되고 있으며 과잉치료 논란을 가져올 정도로 진행이 늦고 대부분 악성이 아닌 암이다. 암에 의해 사망률 인구는 10만 명당 153.9명으로 암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망 원인 1위다. 암의 주된 원인으로는 식사, 비만, 흡연, 감염증, 돌연 자 식사가 이제 꼭 빠지지 않죠. 자, 돌연변이 물질 등이다. 특히 비만은 지방 조직의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발병이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방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POP, 해서 퍼시스턴스 오가닉 폴루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얘네들이 스며 있는데 얘네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얼싱이 있습니다. 얼싱.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전 인간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닷물이 상당히 이런 뭐 대전이 잘 되기 때문에 맨발 걸었을 때 자 이런 그 뭐 휴먼 공명이라든가 뭐 이런 조화로운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기가 36%에서 원인 불명 의료와 약품들에서 이제 뭐 암 발병의 원인을 이제 식품으로 보는 게 35%. 자, 지금 이제 인스턴트가 아무렇지도 않다, 먹어도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혼날 날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흡연. 자, 흡연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는데, 저 금연하세요. 얼마 가기 힘들어요,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 바이러스 감염. 아니, 특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데 흡연을 계속해. 자, 바이러스 감염은 10에서 15%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엑소좀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영향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직업에서 4%, 음주에서 3%, 뭐 자연환경 3%, 환경오염 2%, 자외선 뭐 1%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식사와 흡연에 따라서 이제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쓸개 자체가 발암물질이며 담배는 수천 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알코올을 식도 상피의 담배 유해물질을 흡수를 촉진한다.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을 유발하고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과 간암, 성인 T세포 백혈병을 유발하며 위나 성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생물이 감염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방사선의 바람 작용은 자외선을 포함한다고 해도 3%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적으로 이제 97%가 이런 것들인데, 담배를 이제 술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식도 상피 담배 유해 물질 흡수를 아주 촉진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방사선에 의해서 형성된 신생물, 즉 종양은 화학 발암 물질이나 자생으로 유발된 신생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바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그 유발 원인과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다. 암세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는 DNA 복제 중에 발생하는 오류와 정산 분열 세포 노멀 디바이딩 셀이 복잡한 유기적 변이에 의해 생성된다. 신생물이 잠복기 라텐트 페리오리드는 발암물질이 노출과 암 검출 사이의 시간을 말하며 이는 실험 모델에 의해 의존한다. 방사선에 의한 바람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배열 모델, 동물 모델과 인간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사용된다. 조직세포 모델의 잠복기, 라텐트 페리오드의 보통 몇 주이고, 동물의 모델의 경우는 몇 달, 그리고 인간의 모델의 경우는 몇 년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막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턴오프 유얼티브를 곁에 두고도 뭐 암에 걸렸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운명하셨다. 이게 좀 상당히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이죠. 자, 비타민, 미네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와 C와 E는 화학물질에 의한 종양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종양의 발생을 억제한다. 비타민 A 유사체인 알파 토코페롤, 서시어네이트, 알파 TS와 셀레늄은 인비트로에서 방사선에 의한 형질 전환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제가 저 셀레늄 만드는 방법, 뭐 셀레늄 섭취하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암에 저항하는 방법 벌써 거의 한 7, 8년 전부터 계속 너무나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제를 각각 하나씩 투여하는 것보다는 셀레늄과 알파 TS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 방사선에 의한 형질 전환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아래 표를 보면 나오고요. 비타민 C 0.1에서 2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도 형질전환 빈도 트랜스포메이션 프레퀀시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생존 세포당 형질 전환해서 비타민 A 유사체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나? 토륨,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토륨은 일찍이 THO2 용액의 형태로 간 질환 혈관 조형을 위한 조영제 트레스트로 쓰였다. 자, 이 토륨이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쓰였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도 쓰이는지, 체내에 들어온 토륨은 간장, 자라, 골수, 림프 등의 세부 내피 조직에 흡수되어 오랫동안 그 조직 내에 있어 알파선을 끊임없이 방출한다. 알파선을 끊임없이 방출한다. 이거 제가 조영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수십 차례 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머님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갖고 조영제를 이제 거부하신 턴오필 TV에 이제 동영상을 자주 촬영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참 현명한 아드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지금 공론화가 됐어요. 그 결과 실질세포의 괴사와 간질세포의 증식에 의한 섬유성 변화를 일으킨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경변이다. 그러나 이 변도와 임상적으로 증상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위험으로 맨 처음 사용되었던 무렵은 거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인체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아마 어쨌든 라듐과 마찬가지로 강경변뿐만 아니라 토리움에 의한 간암, 슬개관암의 발생에 우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뭐 조영제술 할 때 토리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러면은 각 장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그 X선이나 이런 거를 CT를 촬영을 할 수 있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 지금 상당히 공론화 됐습니다. 뭐 이게 제가 오늘은 뭐 40분 해서 이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홈페이지 제 소개를 하니까 좀 오셔갖고 많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